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제가 바이크 입문할 때 했던 고민이기도 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바이크를 입문할 때 고배기량으로 입문을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바이크를 입문할 때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 열의 9은 125cc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심을 좀 써야 400cc 이하의 쿼터급일 거예요. 근데 보통의 입문자라면 그렇죠. 이제 바이크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뭐 물론 좋겠죠. 근데 기변을 하면서 중복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한 방에 자기가 원하는 드림바이크를 사서 재밌게 라이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작년 12월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CB650R로 입문을 했는데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큰 무리 없이 잘 타고 있어서 제가 고민했던 그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입니다. 입문자한테 이런 미들급 이상의 고배기량 바이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고 무겁다인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제꿍이라고 하죠. 그 바이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바이크도 무게가 한 210kg 정도? 요즘 나오는 미들급 바이크 치고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 시트고도 810mm 정도 되는데 제 키가 178에 몸무게가 85kg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크게 바이크의 무게나 이런 시트고들이 부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또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끌바를 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체격이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크를 조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체격으로 바이크 타는 건 아니지만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손발에 힘이 좋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모기 물렸어. 모기가 아직도 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작 능력입니다. 조작 능력. 조작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바이크를 조작하느라 이런 도로 흐름에 신경을 못 쓰면 안 된다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타고 싶어하는 이런 레저용 바이크들은 대부분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 손과 양 발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조작할 것도 많고, 그래서 바이크를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모든 배기량, 그러니까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적용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유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악셀 컨트롤 같은 것만 해도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민감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살짝만 잡아당겨도 막 바이크가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악셀 얘기가 나와서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악셀을 조작할 때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섬세한 조작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젖은 수건 짤 때 그런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팔을 좀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어서 조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했었고, 저는 보통 주행을 할 때 검지손가락을 여기 브레이크 레버에 올려놓고 주행을 하는데, 이제 도로가 좀 혼잡할 때 그때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는데, 검지를 여기 살짝 올려놓고 악셀을 조작하게 되면 정말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시 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
보통 장비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자장비는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집니다. 리터급 알차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입문하시는 바이크가 S1000RR 같은, 또 BMW 바이크들을 보면 전자장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런 스로틀 민감도도 많이 달라지고, 이런 뒷바퀴로 전해지는 토크 같은 것들이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장비가 잘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고배기량 입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을 엄청 달아놨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운전 경험입니다. 운전 센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이 운전 센스는 이 도로 주행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아마 사회 초년생만 아니라면 요즘 뭐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은 가지고 계시겠죠. 이 운전 경력이 좀 있어야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 흐름과 맞지 않게 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아, 저 차 이쪽으로 끼어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촉이 맞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측 운전이 뭐 예측 출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접해서 주행하고 있는 차가 항상 언제든지 내 쪽으로 끼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블라인드 코너 같은 안 보이는 곳들, 이런 곳들은 꼭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걸 확인하고 주행하는 것들. 도로에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도로는 정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로에서의 운전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저는 자동차부터 운전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어느 정도 도로에서의 운전 경험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다들 알고 계시죠? 평정심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도로에서 평정심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절대 고배기량으로 입문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어쩌면 도로 위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저도 혈기왕성한 시절에는 누가 기분 나쁘게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매너 없이 운전을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바이크가 이 미들급 정도만 돼도 도로에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아마 다 제낄 수 있는 그런 출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좀 스포츠 성향이 있는 바이크들, 특히 알차 같은 경우들은 딱 타면 그때부터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막 당기고 열받는다고 당기고 그러면 이 가속력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특히 입문자라면 더 그렇겠죠. 물론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운전 해야겠지만 평정심, 자제력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와, 확실히 해가 짧아졌네요. 이제 여름에는 6시 정도면 거의 대낮이었는데 이제 많이 어둡네요. 왜 배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상등을 켜고 가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왜 켜고 가시는 건가요? 대부분 다 켜고 가시더라고요.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을 좀 무튼 저는 이 5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구매를 했고요. 지금처럼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아마 입문자분들이 이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